오늘은 일본 일주 중에서 가장 멋진 경치를 기대했던 사쿠라지마에 가는 날인데 야속하게도 비가 내리고 있다. 조금 검색해보니 일본의 접이식 우산이 그렇게나 좋다는 소문이 있어서 간식을 살 겸해서 돈키호테에 들렀다. 그렇게 호기롭게 우산 코너로 갔지만 개당 한국 돈 5만원 이상 하는 우산을 차마 집지는 못했다는 것. 가고시마의 도심의 모습은 전형적인 일본의 모습 속에 간간히 서양의 건축 양식이 스며들어 있었다. 오늘 가게 될 사쿠라지마는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화산으로 과거에는 섬이었으나 화산 활동의 영향으로 현재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육지와 연결된 것은 다루미지시 일대이고 가고시마에서는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사쿠라지마 성으로 가는 선착장은 의외로 소박해서 처음에는 여기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텅텅 빈 통로를 따라 탑승하면 벽면이 유리로 이루어진 호실이 나온다. 원래는 인기가 많은 관광지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아 관광객이만 있다. 출발 직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배를 점령한다. 잠깐의 여유와 정적이 중국말로 뒤덮여 심기가 불편해졌지만 그나마 배를 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참아보기로 한다. 날씨가 제법 흐리고 바람도 불었지만 배의 규모가 크기 때문인 건지 전혀 멀미는 하지 않는다. 짧은 항해를 마친 배가 사쿠라지마의 항으로 들어간다. 배의 요금은 특이하게도 내릴 때 현금으로 200엔을 내면 된다. 배에서 내린 뒤에는 바로 관광 안내센터에 들러서 사쿠라지마의 버스 패스를 구매했다. 네, 자, 버스 원데이 패스. 작은 팁은 패스권이 있으면 돌아갈 때 배값이 할인된다는 것. 패스권의 안쪽에 사용 월가 1을 긁은 것으로 사용이 시작된다. 패스권을 들고 사람들을 따라 터미널 외부로 나가면 사쿠라지마의 주요 관광지가 나온 지도와 함께 대기 중인 버스가 보인다. 사쿠라지마 관광버스인 아일랜드표는 사쿠라지마의 주요 관광지 12개 지점을 돌며 계속 순환한다. 나는 첫 번째 장소로 가라스지마 전망대를 찾았다. 그렇게 전망대를 올라가는데 귀여운 문지기가 있었다. 여길 찾는 관광객들이 녀석에게 잘 대해주는지 아니면 고양이 5마리를 키우는 집사를 알아보는 건지 연신 내 옆에서 애교를 부려댔다. 하지만 이곳에서 많은 수의 매가 하늘을 날고 있어서 혹여나 사냥감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다. 비록 날씨가 흐리긴 하지만 명색이 전망대인지라 저 멀리 가고시마의 전경이 보였다. 사실 나는 전망대에서의 풍경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요 능청스러운 녀석 때문에 말이다. 어찌나 염치가 없던지 자연스레 무릎 위를 차지하고 앉아있어서 버스 하나를 놓치고 말았다. 근데 신기하게도 중국인 관광객이 먹을 걸로 이 녀석을 불러보려고 했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내 무릎을 떠나지 않고 앉아있었다. 먹을 것보다는 사람의 손길을 더 좋아하는 녀석이었다. 버스 하나를 보내고 다음 버스를 타러 가는 길도 쉽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억지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내딛어 정류장으로 향했다. 사쿠라지마에는 다양한 관광 포인트가 있지만 대부분 이곳의 절경을 보는 것이 주이기에 나는 흐린 날씨와 타협하며 다른 곳은 건너뛰고 사쿠라지마 관광의 메인인 유노이라 전망대로 향했다. 유노이라 전망대는 사쿠라지마에서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화산의 확구가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아직도 활발한 화산 활동 중이라 가끔 연기나 불꽃 등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가고시마의 사람들은 실제로 빨래를 밖에 널어두면 뿌옇게 화산재가 떨어져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화산의 화구도 멋지지만 반대편으로 가고시마 일대를 조망 가능하다는 것도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화산 활동 때문인지 유사시 주민 대피를 위해 실제로 이곳은 24시간 가고시마를 오가는 배를 운영하고 있다. 전망대 건물의 아래층에는 작은 기념품 판매점도 있는데 솔직히 그닥 볼 것은 없다. 전망대 2층에는 사쿠라지마의 모습이 그려진 유성지도가 있고 사진 촬영을 위한 입간판 정도가 있었다.
그렇게 얼추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에 탑승했다. 비록 날씨가 흐려서 이곳의 유명세만큼의 경치는 보지 못했지만 덕분에 한 번 더 이곳에 방문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았다. 다시 가고시마로 돌아갈 때는 패스권을 보여드리고 요금을 할인받았다. 가고시마 도착 후에는 아까 오면서 봤던 아쿠아리움을 찾기로 했다. 배 선착장과 이어져 있다고 할 정도로 가까워서 길을 찾기는 수월했다. 실제로 이곳 근처에 야생 돌고래 서식처가 있다는 모양이다. 히토리 데스. 1名様1500円でございます。 지난번 히로시마에서 아쿠아리움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히로시마에서 보았던 아쿠아리움의 규모는 이곳에 비할 바가 못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약간 잉여 시간을 때우기 위해 별 기대 않고 들렀던 곳인데 만약 가고시마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방문해보시라고 할 만큼 볼거리가 많은 곳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구경하던 도중 외부 공연이 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표를 보여드리면 통일관 도장을 찍어주신다. 무작정 사람들을 따라 걸어가다가 우연히도 헤엄치는 개복치를 볼 수 있었다. 개복치를 보고 나니 웬 사육사 안문이 나고 싶고 간단한 소개와 함께 수로에서 돌고래들의 춤사위가 이어졌다. 그렇게 약 10여 분간 돌고래들의 춤이 이어지고 다시 내부 관람을 위해 입장했다. 영상이 길어질까 많은 부분을 담지 않았지만 정말 볼거리가 많아서 만약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무조건 방문하시기를 추천한다. 중간에 만난 쉼터에서 바라보는 사쿠라지마도 멋졌는데 날씨만 더 좋았더라면. 요즘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바다를 뒤덮은 해파리 녀석들도 많았는데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약간 세탁기 같기도 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기 뱀장어의 먹이 사냥 시범. 전기 뱀장어가 사냥을 위해 전기를 뿜을 때마다 게이지가 올라가며 굉음을 낸다. 결국 마비되어버린 먹잇감.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동물의 숲에서 많이 잡았던 녀석도 보이고 다양한 해양 생물을 모델로 한 기념품도 있었다. 실내 공연에 이어 실내에서도 돌고래 쇼가 이어졌는데 쇼 전에 나왔던 이 노래가 너무 중독적이었고 그냥 쇼가 아니라 돌고래의 초음파에 대한 설명 등을 더해서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돌고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쇼였다. 그렇게 생각보다 너무나 즐거웠던 관람을 마치고 가고시마 시내를 둘러본다.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오늘도 역시 끼니를 걸은 터라 숙소 앞에 있는 라면집에 들렀다. 이곳은 돼지고기와 된장 라면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과연 나가사키의 토마토 라면을 넘을 수 있을지. 바닥은 라면은 보기에도 아주 진한 국물이었고 세트로 나온 겨자는 어딘가 인스턴트스러움이 느껴졌다. 겉만 보고 아주 짜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일본 여행 한 달차에 가까워진 나에게는 적당한 간이었다.
국물은 예상대로 돼지의 육향이 가득한 맛이었고 가장 대중적인 이치란에 비교하자면 기본 기준 2배는 더 진한 느낌이었다. 교자는 편의점보다도 맛이 없었다. 숙소에 돌아와서 빨래를 하는데 항상 구식 코인 세탁기만 보다가 신식 문물에 당황했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눈치껏 빨래를 돌릴 수 있었다. 26일째 아침은 다행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여행의 후반부에 접어든 나는 일부러 세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즉흥적인 여행을 추진하는 중인데 어젯밤 지도를 보다가 가고시마에서 일본의 최남단 기차역인 니시오야마를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의 최북단인 와카나이를 다녀온 내가 일본의 최남단도 가보지 않을 수 없잖아. 와, 이 정도면 완전 피 다 됐네. 아침부터 일어나 나 자신을 칭찬하며 그렇게 일본의 최남단으로 향했다. 이런 나의 노력을 알아준 것일까? 우연치 않게 예약한 열차는 무려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탈 수 있다는 관광열차 타마테바코였다. 이 열차 또한 예약이 극악이라 빈자리가 없기로 유명한데 이걸 그냥 당일치기 예약으로 탄다고? 역시 인생은 될 놈 되리다. 타마테바코 열차는 해안을 바라보며 달리는 관광 테마 열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열차와 좌석의 배치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이 다르다. 아마 내가 우연히 탈 수 있었던 건 날씨가 흐려서 취소표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았다. 뭐 어찌되었건 덕분에 이런 열차도 타보게 되었으니 오늘은 뭔가 운이 좋을 듯한 느낌이다. 그렇게 열차는 내 첫 번째 목적지인 이부스키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예상했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쨍하니 맑은 하늘과 탁 트인 바다는 보지 못했다. 그래도 온전히 바다를 향해 놓아진 좌석에 앉아서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창밖 풍경에 빠져있다 도착한 이부스키. 이곳은 제레선역인 니시오야마를 가기 위해 들른 환승역이지만 딱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조금 둘러보고 가기로 했다. 원래 이부스키는 이부스키 해시랜드라는 온천이 유명한데 그곳이 바다를 보며 즐기는 노천 온천이라 오늘 같은 날 가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가실 분들은 역 바로 앞에 하루 몇 번 안 다니는 버스가 있으니 참고하자. 나는 해시랜드를 포기하고 나니 역 앞에 있는 조격탕에 눈에 들어왔다. 한국인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 문구도 있구만.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즐기는 조격이란 그렇게 여유롭게 조격을 즐기며 검색 신공을 발휘하다 보니 아니 글쎄 이곳에 가고시마 라멘드에서 1등한 맛집이 있다는 것이다. 마침 아침도 안 먹었겠다. 1등이라니 안 가볼 수 없지. 내가 시킨 것은 이곳의 넘버원 메뉴. 또 넘버원인데 오모리. 하이. これでお願いします. 하이. 잠시 후 나올 라면은 생각보다 더 컸는데 일반적인 성인 남성도 굳이 오오모리를 시키지 않아도 될 양이었다. 국물은 가고시마의 명물 흑돼지가 베이스이고 다시마를 넣어서 그런지 너무 진하지 않으며 감칠맛이 풍부했다. 건더기의 양도 다른 일본 라면집에 비해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 적당히 먹다가 종업원에게 요청하면 주는 가스오시를 경하며 그때부터 또다시 새로운 맛으로 즐길 수 있었다. 맛은 있었지만 한국인으로서 역시나 다소 느끼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다. 어쨌거나 오늘은 하늘이 돕는 것인지 생각지 않은 행운이 이어지는 날이다. 밥을 먹고 왔는데도 극악의 배차 간격으로 인해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 다시 역 주변을 둘러보는데 흡사 이런 곳의 느낌이 났다. 이것도 우리나라처럼 지방 소도시들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일까? 이부스키역에서 바다가 보고 싶어서 바다 쪽으로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요. 사람들도 거의 안 보이네요. 이 바닷가를 좀 둘러보고 시간이 되면
이 JR 열차로 갈 수 있는 최남단역 니시오야마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여행하면서 최북단 와카나이역에서 최남단 니시오야마역까지 다 들려볼 수 있게 돼요. 사실 이 일대 뭔가 볼 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최남단역을 갈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 가보겠습니다. 이부스키역에서 멀지 않은 바닷가는 역시 사람 한 명 볼 수 없었다. 다시 돌아온 역에서 내 시선을 뺏는 장식이 있었는데 포켓몬스터의 캐릭터를 주제로 만든 맨홀 뚜껑이었다. 언젠가 이 녀석들을 다 찾으러 다니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열차에 타기 전 스무디를 하나 사러 갔다. 실제 과일이 들어있는 컵으로 바로 해먹는 스무디인데 나도 말만 들었지 실제로 먹는 건 처음이었다. 방식은 어렵지 않았는데 스무디 컵에 바코드를 찍고 컵을 위치시켜주는 것으로 끝. 눈앞에서 과일들이 갈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맛을 보기 전 양을 보고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맛은 괜찮았는데 느낌 때문인지 뭔가 더 신선한 것 같았다. 드디어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니시오야마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싣는다. 세상에 선풍기 달린 열차라니. 오랜 기다림과 다르게 니시오야마는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 이곳을 들린 사람들은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리자마자 연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JR 열차로 갈 수 있는 일본의 최남단역. 뭔가 이곳에 도착하니 최북단 와카나이에서 여행을 시작했던 생각이 나며 길었던 일본 일주가 끝나가는 것이 실감났다. 이곳이 최남단역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JR 노선의 끝은 아니다. JR 선로의 끝은 마쿠라자키역으로 아카이 열차를 계속 타고 가면 도착할 수 있다. 이곳은 상징성을 제외하더라도 풍경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분명 아침에는 당장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줬다. 역의 옆으로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조그만 가게가 하나 있다. 기념품도 팔고 이곳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자전거도 대여해주는 모양이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는 아닐 터인데 가게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관리되고 있었다. 사실 이곳에 온다는 것은 여행에서 하루를 거의 다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나 같은 이유가 없다면 추천하지는 않는다. 교통편 자체도 얼마 없다 보니 사전조사도 많이 필요한 편이니 말이다. 그렇게 나는 일본의 최북단 와카나이에서 최남단 니시오야마까지 누구도 하기 힘든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마지막에는 정상부까지 보여주는 삶.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길을 달리는 열차가 역으로 들어온다. 돌아가는 길에는 이곳의 명물인 스누피산도 발견했다. 창문만 유심히 보고 있다면 못 찾을 수 없는 비주얼이었다. 이부스키에 도착했더니 이게 웬걸, 돌아가는 열차도 타마테바코다. 별도로 예약을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타마테바코에는 자유석이 딱 3개가 있었고 나는 운이 좋게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여러모로 하늘이 돋는 날이다. 덕분에 돌아갈 때는 올 때 보지 못한 화창한 바다 풍경까지 볼 수 있었다. 이제 가고시마에서 오늘 최종 목적지 미야자키를 향해 떠난다. 열차 그 정도 탔으면 질리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시시각각 이동하며 바뀌는 이곳의 풍경들을 보고 있으면 결코 이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 오늘도 이래저래 피곤한 날이었기에 서둘러 숙소로 향했다.
이제 체크인お願いします。少々お待ちください。お部屋は5階でして、はい。チェックアウトが11時です。はい。こちらですね。あとお2階に大浴場がございまして、はい。夜は11時で受付終了です。はい。タオルアメニティ類はありますので、ルームキーだけお持ちください。はい。では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お部屋は5階で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로비에서 유카타 하나를 챙겨 숙소로 올라갔다. 이 정도면 방도 넓은 편이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저녁도 안 먹은지라 밤거리를 어슬렁거려 본다. 숙소로 돌아와서는 오늘의 피로를 풀기 위해 대욕탕으로 향했는데 목욕 후에 비치된 무료 맥주와 사케를 마시며 미야자키에서의 밤을 마무리했다.